안녕하세요. 하생 생하생하 뭐든 상관없고 이야기가 있는 진실 쇼핑 생생모임의 아빠김이 보김이고요. 우리 고정 형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저번에도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분간은 서두에 사연 응모에 관련된 걸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3만원 정도의 커피 쿠폰을 지금 드리고는 있는데 이게 오픈빨이기 때문에 금액이 또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잘 되면 또 뭐 더 드릴 수도 있곤 한데 하여튼 많이 드리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사연분들이 그래도 디테일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들 거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같이 나눠보면서 얘기해보고 있으니까 네. 그 찬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친구들 빨리빨리 해. 아, 언제 맞아요. 커피 주변 쿠폰 언제 분들. 얻을 거야? 사실 빨리 해. 지금 스타벅스 3만원 정도면 저희가 진짜 이제 좋지. 스승이나 뭐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보내는 게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보내시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보내?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나 한 3만 원 정도. 그치, 한 3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값어치가 사실 있는 거고 너무 좋지. 스타벅스 3만원 한참 또 쓰긴 쓰더라고. 또 소중하잖아. 그럼요. 소중하지. 그래서 오죽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다방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좋아하는 거 드린다고 하니까 잘 쟁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결혼 생활 하실 때 한 음. 어느 정도 벌면 살만한 정도다 뭐 이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하. 월급? 수입. 수익? 순수익 이 정도면 그래 살만하지 않나? 통장에 찍히는. 네네. 이게 이제 혼자 사시는 분 말고 네. 가족을 이룬 결혼한 가정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치, 이거는 사실 개인차가 또 있고 그죠? 뭐 씀씀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잘 버는 영역이 있고 잘 쓰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입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가시는 집이 있고 가장 맞아. 베스트는 잘 벌면서 좀 덜 써서 노후 보장까지 하는 거지만 그게 뭐 쉽나요? 우리 지금 살면서 먹고 살기가 지금 보통 일이 아닌데 어렵죠. 우리 경기도 지금 IMF보다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거는 사실 쉽지 않고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고민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저번에도 이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혼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한 가정당 한 500만 원 수준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500만 원. 500만 원. 그게 외벌이실 수도 있고 맞벌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외벌이인 경우에 월 500을 실수령액을 하신다라고 하면 거의 연봉 1억에 가까우신 분이실 거란 말이에요. 한 8천, 9천에서 이제 그 정도. 왜냐면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많이 많이 뜨기 뛰죠. 때문에 맞벌이 500보다 외벌이 500이 훨씬 연봉은 높으시지만 많이 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500 정도 수준이 지금 보통의 가정일 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또 낮았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고 높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한 500 정도 돼야 뭐 돈도 열심히 모아서 아둥바둥 하면서 집도 한번 사보려고 노력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애 키우면 뭐 애 학원비도 내고 뭐 이런 수준일 텐데 윤택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어떠세요?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아이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시작점이 어떤 시작점이냐 뭐 월세에서 생활을 시작하냐 전세냐 자가냐에 따라 또 차는 뭐 한 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치. 좀 틀리지 않나. 특히 사실 사람 머리수죠. 먹는 거, 그치. 입는 거 전부 다 머리수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3명이다. 그러면 500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아이가 어리다면 그것도 기준이 또 있어요. 뭐 초등학생이냐, 뭐 유치원생이냐, 중고등학생이냐에 따라서 500이라고 해도 조금 여유롭다. 아니면은 그래도 빡시다. 이런 게 있고 사실 둘인데 500이다. 그러면은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학원비가 많이 그치. 나갈수록 사실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학년이 높아지는데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또 학원들이
그 학년이나 또 그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돈을 더 받아요. 그치. 초등학교 맞아. 때 뭐 15만 원, 10만 원 나갔으면은 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되면 학원이 뭐 그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어딨어. 막 그치. 40만 원 막. 맞아. 그 보통 한 엄청 25, 비싸요. 26만 원 해도 싸다고 보내시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렇고 고등학교 되면은 뭐 5, 60만 원 하던데요. 그런 과목당요? 과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과학이다. 내가 알기로 우리 언니가 그 조카 과학 되게 유명한데 어디 목동인가 어디를 보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40만 원 정도 했거든요. 40만 원 정도. 네, 그때 당시에 이게 주에 한 번 해줘요? 그 주에 2번이었던 것 같긴 해요. 2번? 비싸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근데 그러니까 학년별로 틀려. 음. 왜냐면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학원비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책도 들어오고 그치. 수학 같은 경우 그럼 한 달에 42만 원? 그치. 40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영어 기본 예를 들면 영어 뭐 수학 그것만 해도 거의 8, 90 하고 책값까지 그리고 국어나 아니면 뭐 예체능 하나라도 시켜봐 아니 뭐라도 하나 시켜 그냥 100얼마는 그냥 기본이거든 고학년인데 그치. 근데 중고등학교 돼봐요 그럼 학원비로만 200, 200만 원, 나가네. 250 이게 나가는데 500을 벌어온다? 그러면은 아이가 둘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빠 입장에선 자꾸 학원 보낸다 그러면 가슴이 벌렁거려? 공부도 못 한다고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 거기에다 돈 쓰고 막 나는 이제 쌀밥에 고기 반찬은 점점 안 나오고 외식도 못 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 조금 현타 올 것 같기는 해. 근데 애가 막 하는 대로 투자한 대로 막 쭉쭉쭉 나와. 그러면 그래. 애를 위해서 또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맨날 부어도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 애가 그렇게까지 공부를 또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붓는다라고 하면 좀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이게 부모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엄마들은. 엄마들은 계속 들은 것도 있고 얘도 뭐 엄마 학교에서 뭐 이래 뭐가 부족해 뭐 얘기를 하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안 시킬 수 없죠. 그리고 아예 안 시키는 거랑 완전 틀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희망이라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학원비 때문에 아이들이 고학년이냐 저학년에 따라서 사실 500이라는 그 숫자가 적은 게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치. 좀 케바케가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가가 보유된 상태에서 이자가 나갈 게 없는 상태의 500이면 거의 순수하게 이제 가동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적금 일부 좀 하면서 그다음에 차 일부 조금 나가는 보험료 그다음에 뭐 식비 외식비 그다음에 애들 뭐 옷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이제 집도 있어야 되지 차도 뭐 나가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면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500 정도 수준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을 한다고 지금 돈을 엄청 버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회사 매출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닌데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월마다의 그 규모는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더 플러스로 바꿔보려고 이제 몇 년째 노력 중인 상황인 거고 근데 보통 보면 저희가 지금 학원비를 많이 줄인 상태고 수영 위주로만 해서 예체능으로 그냥 딱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뭐 150 학원비가 학습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 150 왜냐면 수영 두 명 다 아, 2명에 150. 수영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뭐 학습지에 학원 많이 확 줄였어요. 이게 집중하기 위해 한 150 정도 들어가고 뭐 보험료에 그다음에 차 렌트 그다음에 뭐 등등등 하면 한 5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나가는 비용만 줄이다 보니까 저금 같은 거 필요 없고. 그치, 그런 저금을 거 지금 못하고.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벌써 500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집은 수영을 안 시키는 집은 그냥 일반적으로 학원을 보낼 때 그게
항상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엄마들의 심정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500 구간에서 이제 위아래가 되실 수도 있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그치. 왜냐면 중소기업 다니셔도 200 정도는 최소 벌 거니까. 중소기업 만약에 초봉이 뭐 2000 뭐 저희 때가 2000 초반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니 근데 그것도요. 중소기업 그게 어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줘요. 뭐 그치. 한 뭐 3,000에서 3,500 사이. 근데 진짜 소기업이면 중견기업 아니고 중소기업이면 뭐 어디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쵸 한 뭐 2,500, 2,600. 그치, 5,6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첫 회사 들어갔을 때가 2,200 받았었던 시절이니까 뭐 물가 상승률을 다 감안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한 3, 400은 올려간 느낌이에요. 지금 세대는. 그러니까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그치. 200도 안 될 때도 있고 그치, 어떤 맞아. 회사는 진짜 짠 회사는 그렇게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200대 초반. 그치. 이게 200 초반인데 그냥 합산하면 한 400 정도, 4, 500 정도는 아마 대부분 되시긴 할 건데 맞벌이 기준으로. 맞벌이 하면은요. 기준으로. 그쵸, 400 정도 500 그리고 정도. 이제 맞아.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1, 2년 차가 아닐 거잖아요. 결혼할 때가. 그쵸. 그럼 이제 한 500 정도가 딱 그 정도 수준일 것 같기는 한데. 맞벌이인데 만약에 뭐 저기 뭐지 한 30 몇 살이다 이러면은 그 보통 한 300 벌어온다고 치면 한 5, 600 되지 않나 그쵸, 싶어요. 그쵸. 그 600 구간인데 사실 쓰다 보면 진짜 금방 나가기도 하고 어디서 쓰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결혼 초반에 와이프를 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계획, 지출 규모에 대한 계획이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엑셀로 표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긴 했는데 날 못 믿냐? 그게 아니라 난 그걸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의 흐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 그 분포도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그 분포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엔겔 개수가 높아. 식료품비가 높은 거야. 아 먹는 거. 그래 둘 다 또 술을 좋아했어가지고. 술도 좋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벌이가 많을수록 이 엔겔 지수가 사실 떨어지는데 우리도 그렇게 잘 버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비율이 이제 좀 높았고 근데 애가 이제 크면서 학원비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학원비가 올라올 때 줄일 수 있는 게 식비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맞아. 다른 데서 다른 거 보험료를 뭐 줄일 수가 없고 고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뭐 보험, 차, 그다음에 이자 또 뭐 있을까요? 그게 아니 통신비, 뭐, 통신비.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 말고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외식비, 진짜 외식비랑 식비. 외식비지. 외식비랑 사실 뭐 여자들 남자들도 사실 회사 다녀서 뭐 정장 입거나 요새는 정장 잘 안 입기는 하지만 그치. 옷 잘 못 사는 거고 여자들도 뭐 애들 이제 맞아. 커갈수록 이제 거지같이 사는 거지. 거지같이 사는 거지. 저 이거 형선이 그 와이프 그치. 실명을 이제 와이프 제 와이프 삐 처리해주세요. 네네. 와이프 만날 때 그때 샀던 옷이에요. 이 청자켓이 이거 몇 년? 15년 됐나? 15년 된 것 같아. 아 이게 원래 새파랬어요. 나랑 비슷한 수준인데. 아이고, 새파랬어. 난 원래 색깔이 이렇게 물 빠진 색깔인 줄. 나는 이거 어디 저기 있잖아. 뭐지? 교대역. 교대역인가 뭐 어디 그 지하상가. 지하상가. 싸잖아. 이거 얼마처럼 보여? 네, 내가 그래도- 이거 좀 비싸 보이나? 얼마 같아? 보통 여자 블라우스 한 5, 6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어때? 정도, 이 PD님 정도. 어때요? 싸게 구매하셨으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응, 그 얼마? 한 2만 원? 2만 원. 근데 만 원에. 만 원에. 만 원에 주고 이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산 옷이에요.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치? 깃이 아직 살아있네. 기 살아있지. 어. 아니 그리고 이제 입고 좀 나면은 이제 딱 세탁해가지고 다 이제 내년에도 입어야 된다. 우리 집에 장롱에 걸려져 있는 옷들이 한 10년은 10년 정도? 기본으로 돼 있는 옷이 아주 그냥 쫙. 내 친구가 집에 놀러면 그래요. 항상. 너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게 다 똑같이 돼 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죠.
그래 땡땡땡아 나 이렇게 거짓 살았는데 부자 되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 아직도 거짓 산다. 나 언제 부자 이거 되냐? 부자도 아니야 언제 이거 탈출하지? 막 이러고 있죠. 그치 쉽지 않죠 이게. 아기가 커갈수록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뭐 회사를 옮기거나 아니면 뭐 큰 사건이 없는 한 월급이 오르죠. 월급이 오르고 아이들도 크니까 그만큼 또 나가야 되는 지출이 늘고. 그치, 그러니까 늘지.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늘어서 이건 줄고 하면은 남는 게 있는데 그냥 그 갭에 따라서 똑같이 올라가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계속. 이게 어. 조금 더 계속 슬픈 말씀을 드리자면 한 5년 전, 7년 전에 어떤 사설 같은 거에서 봤는데 저희 이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돈맥 경화가 온대요. 돈맥 돈맥이 돈이구나. 아니라 돈맥 경화가 오는데 그게 왜 오냐면 대기업들 들어가도 진짜 그것도 힘든 건데 들어갔어? 근데 이제 정년이라는 게 이제 없고 이 세상에는 그리고 그 퇴직 시기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40 중반이면 제 친구들이 지금 40 중반에 지금 접어드는데 얘네들이 이제 저는 홈쇼핑 쪽에 일을 했으니까 MD, PD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팀장을 달았어.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40 뭐 둘, 셋 이 정도인데 이제 퇴직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압박이 가나? 벌써?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제 슬슬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밑에 그치.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치가 거지. 올라오고 그 느낌을 이제 내가 팀장까지 느끼는 거지. 달았잖아. 그럼 이제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진짜 있죠. 막 시험도 보고 한계가 영어 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고 3번 정도 기회가 있다면서요. 2번까지가 이제 되고 3번 때도 만약에 안 되면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도 나이가 이제 한 50 정도 더 내려오고 있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저희가 돈을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좀 모으냐 계속 그지같이 사냐 하는데 그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는 퇴직을 한다니까 40 중반 그 다음에 이제 50이 되면 그래서 돈맥 경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 슬프다. 그래서 지금 지출 규모에 대한 것도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뭐 커뮤니티 이런 데들도 보면 학원비를 다 모아서 환산을 해보면 한 억대가 될 것 맞아요. 같은데 영어에만도 뭐 억대래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럼 그거를 학원비를 안 보내고 이 아이가 처음 20대가 됐을 때 1억을 그냥 주는 게 맞냐 아니면 열심히 노력을 하게 해서 학원비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도 좀 요새 그래. 많이 맞아.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해요. 저도 그 생각하고 우리 신랑도 차라리 뭐뭐를 아껴서 얘를 ETF를 들어주자. 그래서 10년 전에 10년 후에 주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치. 왜냐면은 이게 얘가 어떤 길로 딱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남들 시키기 때문에 불안해서 시키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얘한테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뭐 이렇게 뭔가 목돈을 주기 위해서 혹은 대학에 갔을 때 목돈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내서 뭐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정답은 없죠. 그치. 왜냐면은 얘가 아직 어떻게 보면 너무 파릇파릇한 새싹인데 이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또 뭐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도 불안하고 얘가 지금은 공부를 조금 안 하거나 어떤 분야에서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서 뭔가 사춘기가 오고 자아가 조금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기초 실력이 없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따라가기 또 힘들어. 또 힘들어요. 그리고 요새 애들이 정말 잘하는 게 너무 많아. 진짜 맞아. 보통 애들이 보면은 막 그림 같은 거 너무 잘해가지고 어머 너 미술로 나가봐 막 이러는데 애들이 열이면 일명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웃으면서 아 진짜 잘하는 애들 못 보셨어요? 진짜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포기해요. 왜냐면 내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 못하는 건 아닌데. 못하는 거 아닌데 1등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포기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안 시키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어느 정도 그리는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예 안 시키면 얘는 정말 나중에 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뭐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 난 우리 세대 사람들 그런 거 많다고 생각해. 뭐 나는 누구는 뭐 악기라도 잘하지, 아니면 누군 그림이라도 잘하지. 그게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치. 잘하는 게 있는데 재능이 조금 있는데 나는 잘하는 것도 없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세대에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부모님이 좀 어릴 때 약간 투자하고 조금 시켜줬었으면 돈을 조금 썼었으면은 그치.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돈을 1억을 해가지고 주는 게 맞느냐, 뭐 아니면은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느냐 모르겠어요. 그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없어. 그냥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돈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원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육아까지도 얘기가 넘어오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가정을 꾸리는 그러니까 뭐 딩크족을 제외하고 아이를 키우신다라고 보면 학원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가 사실 나왔고 학원비 너무 비싸. 그치. 학원비를 모아서 주냐 뭐 나중에 이걸 학원비에 투자하냐 이건 사실 그것만 한편 해도 될 만한 정도의 내용일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까 500 정도에서 막 지출도 해보고 모아보면서 그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것까지 한번 아껴본 적이 있다 라는 게 있으셨어요? 그냥 안 아낀 게 없지. 오히려 그냥 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아끼는 게 몸에 밴 것 같아. 다 안 아낀 게 없는 것 같은데. 하긴 그렇게 아니면 진짜 그 금방금방 줄줄 새는 느낌이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 이거를 아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보면 이미 카드가 카드값이 검색해보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번 뭐 두 주밖에 안 지났는데 카드값 지금까지 쓴 게 얼마 정도 나오지?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 많아요. 맞아. 나는 뭐 내 옷 입는 거는 포기한 적 오래고. 맞아. 온라인 쇼핑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나는 파마 같은 경우도 안 한다고 하는데. 파마 비싸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뭐 20만 원 기본이죠. 10얼마 막 이런 거 세일을 해봤자 할인해봤자 10얼마고. 저도 염색도 안 해보고 머리도 그냥 싼 데만 해서 자르다 보니까 물론 블루클럽 같은 데까지는 아직은 안 가고 있고. 왜? 블루클럽 죄송합니다. 왜? 난 우리 신랑 블루클럽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더 잘 다듬어주는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18,000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뭐 어디 예약을 했대. 머리 자르러 오는데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때 어디 간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 자르는데 25,000원, 2만 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머리를 또 한 달 뒤에 자른대요. 어디로 가는데? 했더니 그때 갔던 거, 못 가. 집 밑에 있는 블루클럽 가. 그랬더니 거기 너무 막 성의 없게 자라서 괜찮아. 성의 있게 자라도 성의 없게 자라도 그냥 똑같아. 내 눈엔 똑같아. 그리고 이제 8,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 자르고 와가지고 투덜투덜 되죠. 그럼 난 얘기하지.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잘 잘랐다. 진짜? 25,000원짜리 필요 진심입니까? 없다. 그냥 하는 말이지. 그냥 아니 원판 불변을 붙이 몰라.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야. 근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여기를 뭐 신경 써줬네 하는데 우리가 볼때 똑같아. 잘생겨봐. 빡빡 밀어놔도 멋있어.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블루클럽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잘하긴 하지. 근데 이제 머리가 안 감겨주고 뭐 이런 거니까 싼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줄여야 된다고. 그치? 봐봐, 블루클럽 3번 갈 수 있어. 그렇긴 하죠. 아니면 머리를 안 잘라버리면 되죠. 그냥 길러. 그건 좀 안 되고. 나는 머리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자르고 파마를 해. 그러면서 기르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진짜 많이 아끼시고. 그렇게 아끼고. 옷 같은 것도 나는 뭐 사실 백화점 매대 같은 데서 진짜 싸다. 근데 나한테 잘 맞아. 그러면 이제 한 10번 고민하다가 살 때 있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지. 난 잘 안 아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난 음식은 먹는 걸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을 조금 안 아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음식도 사실 아끼거든요. 지금 아끼는데 음식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비싸도 먹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치. 저기 그 보겜님의 그분께서 와이프. 나한테 예전에 그런 말을 어. 했었죠. 옷을 거지같이 입으면서 먹는 먹는 것만. 거 왜 이렇게 비싸고 잘 먹냐고. 그냥 대충 먹고 뭘 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에 따라서 틀린 거야. 그치. 내 친구들도 야 먹으면 똥으로 나오는 거 뭘 그렇게 좋은 걸 뭐냐. 먹냐. 그냥 대충 먹고 이거 우리 뭐 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나는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치. 지금은 그것마저도 좀 사치다. 못해. 그것마저도 못하고 내가 예를 들면은 우리 신랑이 만약에 예를 들면 500을 벌어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아이한테 꼭 나가야 되는 것도 그치. 빼고 나면은 없어. 없지.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해본 적 있어. 이게 그 지출 규모를 막 잡아놓고 계획도 잡아놓고 해도 항상 보면 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책정을 할 때 빠듯하게 안 해놓고 조금씩은 여유를 둬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실제 남는 돈은 막 적금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래도 거의 차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최대한 아껴보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체크카드 쓰는 거. 맞아. 그거 기본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식비나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하다가 안 됐을 때 현찰 찾아서 한번 써본 적 있어요. 하루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캘린더 있어서 하루에 5만 원이나 3만 원 이렇게 꽂아가지고 요새 그 유튜브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아낀다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만 원씩만 쓰는 거예요. 그걸로 다 해결해. 근데 만약에 그날 무지출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6만 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새 많이들 그렇게 아끼더라고요. 그치. 그렇게까지 하는 게 그나마 낫죠. 그 카드가 사실 편리하고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다 보면 진짜 무제한 쓸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필요하니까 샀어 맞아, 하면 맞아. 이런 거야. 나도 깜짝 놀래. 내가 이런 걸 샀어?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출은 한 100만 원 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뭐지? 200만 원이 나왔네? 그러니까. 근데 뭐지 이거 뭐 이거 다 내가 산 거 맞네? 이런 상황이 이제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만 좀 사실 된다고 하면 그쵸. 500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아까 맞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뭐 그게 조금씩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부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원을 벌어도 1원 쓰는 놈이 부자고 100원을 벌어도 200원 쓰는 새끼는 가난한 새끼다 라고 매번 얘기를 하신 게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조금 이렇게 아껴야 된다 그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버는 영역이 있고 지출의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버는 영역을 컨트롤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버는 영역을 더 벌기 위해서는 뭐 갑자기 뭐 투잡을 한다든지 쓰리잡을 한다든지 근데 이 일상의 밸런스도 무너질 수도 있고 보통 성실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부분들이고 맞아요. 사업도 한데 뭐 저처럼 뭐 매번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막 대박이 나고 이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영역을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쓰는 영역을 컨트롤하는 게 사실은 그게 기본인 훨씬 것 같아요. 쉬우니까 맞아요. 그런 쪽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나는 1,000원대 돈을 그래도 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1,000원대는 나 혼자니까. 1,000원대는 나 혼자니까 물론 혼자라서 더 쓰는 사람도 있지만 성격도 있고 뭐 다 케바케인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 뭐 1년의 목표 계획을 세워요. 나 1년에 예를 들면은 뭐 2천만 원 모으겠다. 1,500만 원 모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그럼 이제 월급에서 고정적인 거 빼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남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얼마씩 모아야 내가 1년이면 이만큼을 모은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나는 어떻게 했냐.
그게 만약에 뭐 2천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1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180을 적금을 해요. 적금이든 뭐든 해.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지같이 살았지. 아. 그렇게 해서 나는 모았어요. 근데 이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결혼은 나 혼자만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그치,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리고 또 나 말고 가족 행사. 그치.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뭐 아이가 갑자기 뭘 어디 사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게 조금 결혼해서 바뀐 게 뭐냐면은 쓰고 나서 남으면 하게 되지만 이제 뭐 안 남으면 못 하는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맞아. 근데 그래도 형수님 말씀처럼 부자가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일단 고정비, 예를 들어 집 대출, 집 사는 분들도 보면 그거 이자 말도 안 돼. 근데 그지같이 살아야 돼. 근데 그거 하는 분들이 부자 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아껴야 돼. 아끼고. 맞아. 그게 첫 번째예요. 뭘 투자를 하더라도 목돈이 필요하는데 그 목돈을 만들려면 우선은 그 목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끼고 그거를 내가 꼭 너무 비참해 희생하고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 그치. 이거를 맞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내가 더 한 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치. 뭐 근데 그렇게 그지같이 살아도 그걸 얻었을 때 희열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 이제 고민을 한번 또 하면서 오늘도 시간이 또 금방 가니까 고민 사연 또 한번 읽고 마무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돈은 사실 얘기해 끝이 없어 끝이. 그러니까. 학원비만으로도 진짜 우리 나중에 한번 꼭 한번 해봐요. 아 진짜. 집도 신학기라 돈 들어갈 때가 되게 많은 시기라 그러실 것 같은데. 난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게 옷을 안 사줘. 자, 둘째는 다행히 여기서도 올려주시고 얻어 입혀. 아 너무 좋습니다. 요새는 애들 좋은 옷 많이 사 입히시기 때문에 맞아요. 깨끗하기만 하면은 깨끗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 엄마입니다. 진짜 얼마 안 되셨겠다, 그죠? 3월이니까. 저는 맞벌이라서 유치원 때에도 아이 엄마들과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인데 초등학교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주변 이야기가 있네요. 올해 육아휴직 예정이라 쉴 것 같긴 한데 아이 친구 엄마들과 교류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이 되네요. 참고로 유치원 때 교류가 없었더니 아이가 속상해했던 일들이 덜어 있어서요. 근데 저는 굳이 딸, 아들? 그런 건 그건 없어요? 안 나와 있어. 딸 다르고 아이 다를 수도 있고 성별과 상관없이 아이 성격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 고민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있지. 옛날에 제가 미국 드라마 어디서 봤는데 이제 걔네는 이미 맞벌이랑 외벌이가 이미 시작된, 우리는 이제 지금이고 걔네는 몇십 년 전 드라마 미드였거든요. 거기서 그러더라고. 외벌이가 사실 돈을 더 많이 버는 상징처럼 그려놔요. 왜냐면 그러니까 외벌이를 한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그래. 그치? 미국은 외벌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다 맞벌이에요. 그리고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야? 그게 미국에 막 또 갔다 오셨으니까. 갔다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미국이 뭐 어디 선진국이라서 남녀가 평등해가지고 뭐 같이 뭐 일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안 하면은 집값을 못 내. 그 정도로 지출이 고정 지출이 많은 나라예요. 많은 나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벌이가 부자 맞지. 그치, 부자 맞지.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외벌이들끼리만 뭉치는 거야. 맞벌이 부모들은 저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뭐라고 하지, 카르텔 같은 걸 형성하더라고요. 특수한 뭐 저것처럼. 그래서 이제 외벌이 엄마의 조금 슬픈 그런 스토리들이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어떻죠? 그래도 저희도 맞벌이가 지금 많지 않나요? 생각보다 외벌이도 많아요. 외벌이 많아. 우리 동네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내가 지금 사연 보니까 어떤 사연이 드냐면은 초등학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랑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나도 사연자처럼 막 엄마들이랑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말이 많아지거든. 아.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 아. 그렇지만 아이가 우선 어리잖아요. 음. 한 4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엄마들이 아무리 친구를 얘랑 붙여놓으려고 해도 자기들이 이제 성격이 안 맞잖아. 그러면은 그치. 친구가 안 돼요. 안 되지. 친구가 안 되는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정도까지는 누구 엄마들과 친하고 이 엄마들이 친구를 어떻게 형성해 주냐에 따라서 얘가 친구가 생기고 외롭지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나몰라라 하고 그냥 내비두면 이 아이가 만약에 외로움을 좀 덜 타거나 친구들을 안 찾는 스타일이면 모르겠는데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밖에 나가서 놀고 뛰어놀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나가도 이미 형성된 자기네들이 있기 때문에 껴주지도 않지만 껴줘도 이때는 이 나이 때는 좀 자기 애들이 자기 위주잖아요, 성향이. 그쵸. 좀 얘를 좀 밀어내야 된다 그러나? 좀 못되게 해요. 왜냐면 같이 어울렸던 애가 아니라서 잠깐은 껴주는데 조금 오래 놀다 보면은 그런 게 있고 친구를 아무튼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어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3학년 때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직장을 다녔던 엄마들도 1학년 때 휴직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학교에 쫓아다니는 일도 많고 학교도 일찍 끝나잖아요. 1학년, 2학년들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 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저는 사실은 아이들을 계속 수영을 넣고 있고 수영 쪽에서의 일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겪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저희 팀에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 분이랑 공교롭게 저희 동생이랑 거기 후배가 친구인 바람에 이제 같이 친해져서 술도 먹다 보니까 친해졌고 그 아이가 이제 그 저희 팀의 주축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혜택을 입는 게 있고 그분이 이제 총무 역할을 맡아서 이제 그 팀에 대한 뒤치다거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 사람이 힘든 걸 아니까 좀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어머님들 사이에서의 중심 아닌 중심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뭔가 다닐 때 좀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 뭐 무슨 임원 같은 거나 학부모 뭐 하시는 분들도 그런 취지에서 아마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에 대한 관심이 거기서 또 드러나는 걸 거고 아이들이 또 처음 형성되는 그 친구들 교우 관계가 이상한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좀 왜 욕심 있잖아. 저런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면 좋겠다라는 게 생기시면 그런 노력을 좀 같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되는 건 확실히 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향이 이 아이와 결이 좀 비슷하거나 성향이 좀 맞는 아이랑 엮어줘야지 들 싸우고 트러블이 덜 나기 때문에 엄마들이 지켜보고 아 얘랑 계속 싸워.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나랑 얘랑은 친해. 엄마들끼리는 그치. 친해. 맞아. 근데 애들끼리 그렇게 안 맞아. 그럼 어쩔 수 그런 없죠. 것 그래서 나중에 멀어지는 것도 그치. 있고 근데 얘랑 나랑은 별로 안 친해. 인사만 하는 정도야. 근데 애들끼리는 그렇게도 잘 맞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부모가 친해지게 되지 않아요? 그건 케바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으면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좀 잘 저기 해. 그래서 이제 내가 다가갔는데 이 엄마랑 너무 안 맞아. 그러면은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려면은 우선은 섞여봐야 해봐야 되잖아요. 되니까, 섞여봐야 되는데 또 학교 정보도 무슨 일이 있거나 뭐 누구 학교에서 애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들으려면 사실 엄마들이랑 어울리지 않는데 누가 얘기를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들을 조금 알면은 그 엄마들이 그래도 내 편을 들어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없으면 내가 잘못한 놈이 아니었는데 그치.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나쁜 놈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애도 그러면은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맞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왜 내가 싫어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엄마들도 보면은 너무 막 집단주의도 있고 이 모임 저 모임 저 모임 저 모임 저 모임 다가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목적을 잃었어. 그래 자기네들 그냥 막 놀기 바빠. 놀기도 이런 거는 바쁘고 막 별로고. 만나서 그냥 다른 엄마들
욕하거나 다른 애들 뭐 욕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봐서 나랑 결이 조금 어느 정도 맞고 엄마들이 약간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 그나마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면 더더욱 괜찮은 엄마랑 그래도 카톡이며 뭐며 이렇게 좀 하고 정보를 조금 주고받고 사실 받는 쪽이겠죠 정보를. 그치.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커피 쿠폰도 한 번씩 날려주고 주고. 뭐 맞아. 주말이나 밤에라도 뭐 밥이라도 한 번 하면서 그런 노력이 워킹맘들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치. 만약에 맞아. 그렇지 않고 같이 뭐 쉬어가지고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한 모임 정도는 갖는 게 좋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둘째가 작년에 입학을 했고 올해 2학년이 됐는데 저기 이제 와이프가 부재인 상태에서 처형이 다행히 있어서 둘째들을 나이가 동갑이다 같은 반에도 넣었고 처형이 그 정보 역할을 저한테 많이 해줬어요. 했죠. 등대처럼. 그쵸.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잘 적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친구들도 제가 첨간 수업을 이제 처음 갔다 왔는데 딱 봤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말이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분류를 하면 안 되는데 저 남자애들 둘이 괜찮아. 근데 성준이가 아들내미가 얘기했던 두 아이였던 거야. 그래서 처형이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 얘기하고 초반 1, 2, 3학년 때 그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얘기했던 그게 부분들이 확 와닿았어. 그래서 청순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육아휴직이 예정도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조금 왜냐면 어울리셔야 돼요. 그래 그 시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왜냐면 또 다시 가셨을 때 그분들한테 또 친해졌기 때문에 맞아요. 정보 계속 얻을 있어. 수 있고 그걸 유지하면서 그치.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임 저 모임 너무 많이 나가면은 오히려 더 구설수에 오른다. 맞아 그럴 수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을 그 모임에 가가지고 딱 정보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치. 학교에서 혹시 내 아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그러면 그 상대편 친구가 또 와서 뭐 그 다른 엄마한테 엄마 뭐 누구누구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랬어 이거를 또 얘기를 해주거든. 맞아 그게 필요해요. 아군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할 있어요, 것 같기는 있어요. 해요. 그러면 혹시나 말이 돌아도 아니야 거기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방패를 또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처형이라는 저기 분이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잘하고 있죠. 필요해. 정보력이 좀 그런 거에 되게 그치. 좀 빠삭하고 뭐 성격이 열심히 좋아서 맞아. 내가 알잖아요. 성격이 좋아서 그치. 다들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해결됐어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다행이네 육아휴직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좀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항상 주제 얘기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얘기하자고 하면 끝도 없고 또 짧게 얘기하자니 또 좀 아쉽고 이런 게 우리는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평생에도 우리 이러고 앉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10년 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씩 조금 나아가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듣기 편하고 같은 얘기더라도 중복되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님 마무리 멘트 해주십시오. 마무리 멘트? 어떤 거? 어떻게 아무거나. 해줄까? 그냥 여기 볼 때 제가 볼 때 기혼자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쵸. 미혼자보다는. 근데 이제 살면서 막 애들을 키우면서 엄청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과정이고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그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민이 있으면은 꼭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맞아. 이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을 뭐 완전 중고등학생은 그치, 없지만 아니지만. 저는 또 조카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치, 정보들이 말해줄 있지. 수 있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고 늘 힘내시고 육아도 열심히 또 자기 자신을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되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PD님 표정 왜 그래? 오늘 유난히 그래. 자 인사드릴게요. 빠빠이.